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집단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대 전 의원의 청주상당 불출마 선언에 따라 진보 세력과 공동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특별 대책위를 꾸리고 조기령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청주 8개 교차로에 옐로존이 도입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이런 곳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충북의 집단 감염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구나 예외 없이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확진자 폭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논란 끝에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두 명이 퍼뜨려도 순간에 확 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귀찮아도 이렇게 각각 개인이 조금 양보해서 해야죠. 저 주사를 맞는데 이걸 갖다 또 뭐 확인을 할 그 필요 없잖아요. 보살피 맛이 다 써잖아요. 예? 아무 효과가 없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같은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됩니다. 지역별 혼선을 막아야 하는 데다 의료 여력이 나아진 데 따른 겁니다.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도 6명까지 허용되지만 충북은 집단 감염 관련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청주와 증평 지역 고등학생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는 10명 추가돼 87명으로 늘었고 지난 1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괴산 승마장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어 18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집단 감염 사례 모두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집단 감염에서 나오면 N차 감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으로 발생된 부분에 보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오미크론은 이제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내 확산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오미크론 발생률은 13.4%, 발생 건수는 지난달 12건에서 이번 달 55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추가 접종과 모임 자제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을 두고 내용을 겪었던 정의당이 지역의 진보 세력과 함께 김종대 전 의원을 대신할 공동 후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청주 상당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무공천을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청주 상당 재선거 불출마 선언에 따라 진보 세력과 공동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의 공동 후보 선출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배경에는 김 전 의원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정세영 전 도당위원장의 SNS 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의 당원들이 사실 부끄럽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충북 도당 모두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 상당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도 김영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직접, 장선배 전 도의장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후보를 내자는 의견이 있고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내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대형 현수막을 내건 정우택, 윤갑근 예비후보 등을 상대로 한 공천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당도 김현문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검토하는 등 청주 상당 재선거는 일단 다자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상복구가 끝나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처럼 보였지만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특별대책위를 꾸리고 조기령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빅테마파크를 표방하며 문을 연 라이트월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진 끝에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충주시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충주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 대집행을 통해 라이트월드 시설을 치워왔고 지난주 마지막 상가 건물 한 동에 대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원상복구를 마치고 라이트월드는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처럼 보였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라이트월드 사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 위원들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기령 시장에 대해서는 4년간 막대한 행정력과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기령 시장을 포함 관련자들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원상복구 마무리 시점에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건 시민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곧장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표심 노린 행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조기령 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라이트월드 사태가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경찰이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청주 8개 교차로에 옐로존을 도입했는데요. 2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이동량이 많은 청주의 한 도심 교차로입니다.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들로 교차로의 차량 흐름이 한순간에 뒤엉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교차로 한가운데 노란 선으로 그려진 옐로존 위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호가 바뀐 뒤 이같이 옐로존 위에 차량 일부만 머물러 있어도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꼬리물기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를 활용을 해서 단속사항을 분석을 한 다음에 7일 이내에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단속 첫날 일부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들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가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충북경찰은 현재 청주 지역 8곳 외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옐로존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옐로존이 꼬리물기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곧 6%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이 출시와 함께 조기 마감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상품이 시중에서 동이 나버렸습니다. 대출 절벽과 금리 인상 불안감에 실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티나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수백억 원 한도를 하루 이틀 만에 넘겼습니다. 1분기 출시됐던 적격대출이 1월 3일부터 재개가 되었었는데요. 1월 4일 오전에 접수 물량이 한도가 초과돼서 이제 생각보다 일찍 소진이 되었습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현재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5억 원 한도 내에서 무주택자나 일가구 소유주 등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연 3.4%로 시중금리보다 낮고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고금리 시대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은행권은 2월 초와 4월 초에도 적격 대출 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인데 이번처럼 조기 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론 등 정부의 모기지 상품도 고정금리란 점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초장기 모기지가 대세인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적격 대출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딱 100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자전거 이용 조례의 내용을 일부 바꿨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핸들에 스로틀이 없고 페달을 굴러야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에 한정됩니다.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도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종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구매 가격의 40%, 최대 3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은 도내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전국에서도 4번째로 도입됐습니다. 청주시는 3월에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5월에 100대 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보조금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고요. 청주시에 2년 이상 거주자 이상만 되면 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전화 문의가 한 40-50건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로 그렇게. 청주 도심의 거미줄처럼 깔린 자전거 도로의 길이는 서울 부산 거리보다 훨씬 긴 546km에 이릅니다. 청주시가 중장기 교통정책으로 원도심에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탄소 중립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확충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영동군과 옥천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주요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비인구적 지표를 활용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건의하면서 최소 2명의 광역의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신입생이 5명 이하인 학교가 8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천 금성초와 보은 종곡초, 단양 가곡초 보발 분교와 영춘초 별방 분교 등 4곳은 아예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청주 7개와 진천 2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200명을 웃돌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예비 소집 불참 아동 가운데 행방불명인 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실시한 2021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단양군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도가 자원 순환, 탄소 중립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도내 11개 시군의 환경 정책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지역은 단양군, 우수의 충주시, 장려의 청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설위원회 전진대회가 민병덕 대선 조직 상황실장과 이장섭 도당위원장, 도당 14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민병덕 조직 상황실장의 특강과 이재명 후보의 당원에게 보내는 영상 상영, 대선 승리 결의 퍼포먼스 등을 통해 20대 대선에서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을 개발 중인 충북개발공사가 오는 4월쯤 10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대규모 상업용지를 분양키로 하면서 지역 유통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용지는 학생교육문화원 인근의 복합엔터테인먼트 특별계획구역으로 2개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해당 용지의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2개 필지를 나눠 분양할지 한데 묶어서 분양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오던 건축과 경관, 교통 관련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넷째 주에 건축, 경관, 교통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청주시는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 처리 기간도 한 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